자, 반갑습니다. 감기는 낫지 않고 와병 중인 분들은 추가되시고 오늘도 수업 엉망진창 파행 진행이네요. 자, 뭐가 됐건 우리는 진도를 출발합니다. 여기 다 걸렸으니까 마스크 내릴게요. 참나. 예, 뭐가 됐건 2학년 1학기 새로운 세계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니 반갑네요. 뭐요? 왜요? 뭐? 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전체적으로 가볍게 브리핑하고요. 구체적으로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뭐 앞에서 봤던 책이고요. 딱히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도형 파트 지겨운 도형 나라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대수나라로 돌아옵니다. 그죠? 대수나라가 훨씬 아름다워요. 여기만 이해만 하면 대충 끝나거든요. 여기는 도형같이 이렇게 치졸하게 막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또 이상한 것 기어 나오고 또 이상한 것 기어 나오고 이런 걸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요. 거긴 이해가 끝나도 어떻게 문제 어느 정도의 암기 성향을 가지고 기억을 해줘야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이해만 하면 어지간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아름답게 공부가 진행될 수 있는 파트고요. 네, 상대적으로 훨씬 아름다워요. 자, 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유리수하고 순환소수래요. 순환이 무슨 뜻이죠? 순환이 무슨 뜻이에요? 순환이 무슨 뜻이죠? 몸에서 뭐 순환 체계, 몸의 순환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 눈 봐라 저거. 씨. 아직도 회복이 덜 되셨나요? 그대도? 네, 그렇지 않을까요? 2호선, 순환선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죠? 순환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야? 똑같은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죠? 갔던 길을 그대로 가요. 2호선 순환선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또 돌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도는 차 이쪽으로 돌고요. 그죠? 잘해서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거를 순환이라고 표현하고요. 순환소수는 그럼 도대체 뭘까? 순환소수는 도대체 뭘까, 그러면? 0.257인데요. 257이 그대로 반복된대요. 257, 257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계속 반복된대요. 그죠? 이게 상상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뭐 0.3333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죠? 무한히 계속 반복되는 거.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똑같은 덩어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를 뭐라고 불러요? 소수 중에서 그걸 순환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녀석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0.3하고 점 이렇게 찍어서 나타내요. 순환하는 마디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쓰고 쓸 수도 없잖아요. 무한히 존재하는데. 그죠?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자? 0.33333 이건 어떻게 쓸까요? 비슷한 방법이겠네요. 그죠? 0.257인데 점점 이렇게 찍습니다. 그죠? 순환하는 마디의 시작과 끝점에다 이렇게 찍어줘요. 그럼 이건 0.257, 257, 257, 257 이렇게 반복된 형태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유리수와 순환소수 간단하게 첫 챕터가 1챕터가 끝나버리고요. 자, 시계 계산, 식을 다루는데 지수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가 3번 반복해서 쓰여요. 이걸 2의 3승이라고 쓰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왜요? 깜짝 놀라게 왜? 야, 씨, 또 방송 안 돼요. 녹화 안 돼요. 녹음 안 돼요. 뭐, 씨. 예, 이상한 액션 하지 마세요. 놀라요. 방금 전 수업에서도 20 몇 분 떠든 거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날려가지고 되게 민감하고 그러거든요. 예, 자, 뭐가 됐건. 자, 요걸 확장돼서 일반화시키는 원칙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지수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단항식의 단자는 무슨 단자예요? 테니스 칠 때 단식, 복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단이래요. 단순하다 할 때 단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항이 한 개밖에 없는 형태 단항식. 다항식은 겁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항이 여러 개인 거 계산. 그래서 어떻게? 챕터 2는 결국에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들, 문자가 섞여 있을 때 그 식들을 표현하고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 라는 개념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부등식은 뭐가 부등식이에요? 10은 5보다 커요. 그래서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는 게 추가됐어요? 1차라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그죠? 1차가 뭐야? 문자가 차수가 1차일 때 1차식. 그래서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 마사가 이퀄 0이 붙으면 이건 1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찾는 게 1차 방정식의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그럼 부등식의 목적은 뭐겠어? 방정식의 목적은 이걸 만족하는 식의 X 값을 찾는 거고요. 그죠? 부등식의 목적은 이걸 만족한 x의 범위를 찾는 게 목적이 돼요. 왜 범위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x가 2가 되면 딱 이퀄 0이 되지만 x가 뭐보다 큰 게 들어가면 만약에 x가 2보다 큰 게 들어가면은 다 만족하잖아요. x에 들어가서
0보다 커지게 하는 x의 범위 2보다 큰 거 2 들어가면 성립 2보다 큰 거 들어가면 성립하게 되죠. 그죠? 2는 성립은 안 하지만 2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 들어가면 2는 4가 돼 버리니까 x가 만약에 2보다 조금이라도 큰 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다 만족하잖아. 그죠? 3, 4, 5, 6, 7, 8.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부등식의 값은 어떻게 존재할 수밖에 없게 돼? 범위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돼. 그죠? 방정식의 값은 딱 떨어지는 값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도입 단계고 시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방정식의 목적은 그 식을 만족한 x의 값을 결정, 부등식은 만족하는 범위를 결정.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렇게 끝나고요. 우와, 1차 방정식 푸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은 딱 하나 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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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 한 개. 없을 수도 있고 무한히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개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문자가 하나 더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x-y 이퀄 4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걸 만족한 xy 순서쌍은 여기 5일이어도 되고요. 6이어도 되고요. 겁나 많이 존재하겠죠. 그죠? 요걸 만족하는 xy의 순서쌍들을 묶어보자면.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 추가돼요. x-2y 이퀄 8 뭐 이런 형태로 추가됩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 겁나 많고요. 그죠?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도 겁나 많겠죠. 그죠? 그런데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쌍은 겁나 많겠어요? 어떻겠어요? 겁나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1차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1차 방정식이 두 개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자? 연속으로 세워놓고 만족하는 걸 찾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차식 두 개를 놓고 연속으로 세워놓고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요. 그게 뭐의 목적이야? 지금 우리가 4챕터에서 배우게 될 연립 1차 방정식의 목적이 됩니다. 대충 분위기만 파악하면 돼요. 자, 1차 함수 뭐 배웠었어요? 이런 거 배웠었어요. 원점 지나는 직선. 그죠? 그죠? 마지막 파트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녀석을 확장해가지고 이번엔 어떻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원점에 구애받지 않고. 정비례 관계 거기서 봤던 내용이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을 원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들, 거기서 특징들을 파악하게 될 거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1차 함수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요? y = ax. 이게 정비례 관계. 그죠? 거기에 플러스 b 하나 추가해가지고 뭐가 퍼 1차 함수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그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추적을 하게 될 겁니다. 챕터 5의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1차 함수하고 1차 방정식의 관계. 지금 여기서 1차 함수 봤고요. 그죠? 여기서 뭐 봤어요? 전에 1차 방정식도 봤고요. 그죠? 그죠? 네? 그거 두 개의 관계가 어떤지. 사실은 그 관계 별거 없어요. 함수를 통해서 방정식을 이해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마지막 6챕터까지 진행되면은 1학기 분량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자, 전체 인트로 작업은 대충 끝났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를 주장하죠? 제목. 첫 챕터 제목은 유리수하고 순환소수래요. 그죠? 자,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죠? 유리수의 정의 혹시 모르겠다면,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수의 분류체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최초엔 뭐밖에 없었고요. 초딩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연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죠? 1, 2, 3, 4. 0은 어느 나라에 살아요? 0은 자연수예요? 0은 자연수 나라 살아요? 자연수는 어디부터 출발하죠? 1부터 출발해요. 그죠? 그래서 0은 어느 나라에 살아요? 정수 나라에 살아요. 정수는 무슨 나라예요? 수직선상에서의 경계값 위에 딱딱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경계값 위에 서 있는 애들을 정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중에 플러스 값인 애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양의 정수라고 부르고 걔가 자연수였던 거고요. 그죠? 근데 정수 중에서 마이너스 값 붙어 있는 애들을 뭐라고? 음의 정수 부르게 되고요. 그죠? 0하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자연수하고 0하고 음의 정수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요? 정수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죠? 네, 수의 분류 체계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어떤 애들이 있고요? 분수 아니면 소수 뭐 이런 애들. 그죠? 걔네들이 어디? 정수가 아닌 유리수 형태.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리수 말고 나중에 무슨 개념이 추가되고요? 무리수라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이건 언제 나와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기어 나오게 돼요. 지금은 수의 분류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 전체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는 게 사실상은 불가능해요.
그냥 유리수에 뭐가 추가되더라?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무언가가 추가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그게 뭐고요? 그게 순환소수예요. 새롭게 추가되는 그 자식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네. 일단 피부에 썩 와닿지는 않겠지만 정의부터 말씀드리면은 유리수를 정의해요.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정리했어요? 이 표에서 정리한 거 다 유리수였거든요. 그죠? 근데 유리수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분수로 표현 가능한 자식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유리수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분수로 바꿔 쓸 수 있는. 나중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해져요. 근데 지금은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챕터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와닿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뭐라고요? 유리수는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분수로 표현 가능한 아이들을 뭐라고? 유리수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소수가 우리 아까 최초에 도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분류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유한소수. 유한소수가 결국에 뭐야? 이런 식으로 언젠가 끝나는 애들. 그죠? 언젠가 끝나는 이런 애들을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그래서 유한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2578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만분의 2578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유한소수라고 부르고요. 그죠? 자, 무한소수는 뭐를가 말 그대로 이름이 그냥 캐릭터를 거의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그죠? 끝나지 않아요. 무한히 날아가는 형태를 뭐라고 불러요? 무한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요. 무한소수, 유한소수. 일단 두 개만 나누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확인하면 뭐라고요? 자연수가 아닌 정수를 고르세요. 정수, 자연수가 아닌 정수라 그랬잖아. 그럼 마이 0,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 0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마이 0 두 개밖에 없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고르세요. 그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 아니면 소수 고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분수 5분의 6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0.12 이런 애들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죠? 유리수가 아닌 수. 파이가 뭔지 처음에 얘가 출연했을 때 대충 얘기했었죠. 그죠? 파이는 뭐예요? 원주율. 그죠? 지름하고 원의 둘레의 비율. 그죠? 일정하게 3.14 어쩌고저쩌고 날아가는. 그죠? 근데 걔가 어떤 특정 값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호가 들어와서 걔를 대체한 거예요. 그죠? 이거 대표적인 무리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3.14 뒤에 뭔가 반복되지 않은 형태에 계속 날아가요. 무한히 끝도 없이 날아가는 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나중에는 부르게 되고요. 무리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유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 다시 말해서 여기 파이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 몇 개 있는데요. 빠르게 확인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홀드하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정답 확인까지 하시고 채점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강의 진행해 주세요. 그냥 무작정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풀고 나서 채점하고 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강의가 중지될 땐 홀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부터 홀드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자, 딱히 질문이 없으셔서 일단 다음 진도로 출발을 합니다. 네. 답은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 유한인가요? 무한인가요? 유한이고요. 이건요? 무한이고요. 이건요? 유한이고요. 이건요?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예, 무한입니다. 그죠? 자, 이 자식은요? 무한이고요. 얘는 유. 예? 예? 네, 빨리 끝나셨네요. 오류 없고 이견도 없으시니 일단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견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튀어나오셔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순환소수예요. 이번에는 우리 아까 도입할 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순환소수라는 건 뭐야? 순환 이 뒤에 소수인데요. 똑같은 게 구조가 계속 반복돼요. 그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환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순환하는 소수. 일일이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쓰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표현하는 방법을. 그걸 점을 찍어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점을 찍은 걸 뭐라고 부르고요? 순환마디라고 부르게 되고요. 순환마디가 몇 개짜리예요? 얘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순환마디가 몇 개? 두 개짜리. 그죠? 자, 이 녀석은 순환마디가 몇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2호에만 점이 찍혔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7, 2호, 2호, 2호 반복되는 거고요. 그죠? 이 녀석은 어디에 점이 찍혔으니까 2, 3, 4. 중간에 여긴 생략하네요. 그죠? 그죠?
세 개짜리일 때 일일이 다 찍지 않아요. 그냥 시작점하고 끝점에만 점을 찍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1.234, 234, 234. 뭐 대충 어떻게 쓰자는 건지는 알겠네. 그죠? 딱히 뭐 이해 영역이 아니고요. 그렇게 표현하자라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무리는 없어요. 그죠? 시작점과 끝점 양 끝에 위에 점을 찍어가지고 나타내더라. 순한마디, 순한마디 반복되는 게 몇 개이냐 그거 확인하면 되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자? 순환소수라고 부르자. 그게 다예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0.55니까 순한마디를 구하고 순한마디 이용해서 순한마디 뭐 당연히 그냥 5고요. 그죠? 소수점 이용해서 순한마디 이용해서 표현하면 5에 점 찍으면 끝나요. 그죠? 그죠? 여기는 순한마디가 얼마고요? 19 반복되니까 0.19에 19 점점 찍으면 끝나고요. 시작점과 끝점. 그죠? 여기는 얼마? 순한마디가 35예요. 그죠? 135 아니에요. 0.135에 35가 순한마디 반복되니까 35에 점점 찍으면 끝나고요. 그죠? 여기는 순한마디가 얼마? 245가 반복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표현하면 5.245인데 시작점 끝점에 점 찍으면 끝나고요. 그죠? 네. 잠깐만요. 다 확인해 드릴게요. 자, 9분의 7이래요. 그죠? 9분의 7. 9분의 7. 우와, 순한마디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 녀석은? 응? 이걸 나중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생으로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분수를 소수로 바꿔야 되니까 7을 뭐로 나눠요? 7 나누기 9죠? 그죠? 그러면 0. 얼마? 97에 얼마? 63돼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70에서 3이니까 또 7 되고 70 잡혀요. 그럼 97에 또 63 돼 버리고요. 그죠? 또 빼면은 7이니까 또 70 잡히고 97에 또 63 잡히고요. 이렇게 돼 버리겠네. 그죠? 자, 실제로 나눗셈 해봐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한마디는 얼마고요? 0.7777 반복되니까 순한마디는 7이고요. 그죠?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0.7에 점 찍어주면 게임은 끝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자, 진행해 봅시다. 답 찾아볼게요. 문제 푸시는 분들 홀드하고 문제 풀고 답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홀드.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살짝 안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형광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페이지 넘어가면은 스텝 1 10페이지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녀석들까지 다 풀고 다시 스타트 할 겁니다. 이 녀석까지 다시 풀고 스타트 할 거고요. 잠깐만요. 문제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문제 스텝 1 들어가기 전에 한 문제는 정리해 드릴게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자, 이런 스타일 문제가 무조건 니네 시험 문제 100% 나오게 될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4번 문제 케이스가 요거부터 풀어드리고 그리고 천천히 요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뭘 주장합니까? 27분의 5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몇 번째? 50번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50번째까지 실제로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100%. 그죠? 그죠? 그럼 이 녀석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순환마디 있는 형태의 순환소수가 될 것 같고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얼마를? 5를 27로 나눠요. 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0점 찍히게 될 거고요. 0 하나 추가하게 될 거고요. 그죠?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얼마? 27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요. 그죠? 빼니까 얼마? 2, 3, 0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요. 몇 번 들어갈 것 같아요? 대충 몇 번 들어가겠습니까? 3, 8에 24니까 최소 8번은 들어가겠네. 그죠? 3, 8에 24인데 최소는 아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겠네. 27 곱하기 8 해봅니다. 8, 7에 56이고요. 8이 16이고요. 216 들어가네요. 그죠? 8번까지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 얼마? 8 될 거고요. 그럼 여기 216 되고요. 그럼 여기 14,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몇 번 들어갈까요? 이번에는 3, 5, 15니까 한 5번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럼 27 곱하기 5를 한번 해볼까요? 7, 5, 35고요. 5, 22고 135네요. 그죠? 어우,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몇 번? 5번 기어 들어가게 되고 이게 1, 3, 5 이렇게 돼요. 그죠? 맞아요? 그럼 얼마? 빼서 5 나오네. 근데 여기서 불이 켜져야 돼요. 무슨 불이 켜지죠? 오씨, 여기 50일 때 여기 185 반복되잖아요. 여기 또 50 됐네.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뭐가 반복되겠어? 또 한 번 들어가고요. 또 8번 들어가고요. 아이 뭐 똑같은 구조 또 반복될 거라는 게 대충 보이네요. 그죠? 근데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삽질을. 실제로 그런지를. 자, 우리는 그냥 여기서 결론을 내리긴 합니다. 뭐라고요?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뭐가 되겠다? 0.185에 점 찍히고 점 찍히겠네.
여기 다시 1 반복될 거니까 27 들어가고 그죠? 똑같이 27이고요. 여기 230 나오고요. 또 230이니까 8번 들어갈 거고 등등등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와, 그러면 여기 마디가 몇 개를 마디로 해서 3개를 마디로 해서 계속 반복되네. 그죠? 그죠? 순환 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는 몇 개? 3개예요. 이렇게 답 써달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죠? 그런데 50번째 자리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50을 얼마로 나누면 되겠어? 50을 순환 마디 개수 3개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그죠? 그럼 3일은 3이고요. 30이고요. 20이고요. 3, 6, 18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죠? 그러면 3개씩 16개 완성되고요. 몇 번 더 가야 돼요? 2번 더 가야 돼요. 그죠? 그럼 3개씩 18번 반복되고 2개 더 가니까 하나, 둘. 몇 번째? 50번째는 얼마란 얘기가 돼버리겠어? 50번째는 8이란 얘기가 돼버리겠네요. 아주머니, 뭔 소린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8이에요.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 케이스 문제고요. 그나마 조금 요 챕터에서는 어려운 문제고요. 알겠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10페이지 스텝 1까지 빠르게 정리할게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문제 전부 다 푸셔야 됩니다. 스텝 1, 2까지는 이 교과서에 우리 기본 빨간 책이라고 부르, 이 빨간 책이 아닌가 이번에는? 자, 무슨 색이냐? 맨 앞에 봐봐. 주황책이야? 자, 요번 학기는 빨간 책이 아니고 주황책이네요. 이 주황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본서의 스텝 1하고 스텝 2 문제들은 무조건 다 풀고 넘어가요. 그리고 뒤에 필요할 때마다 단원 스텝 3 문제나 단원 문제들이 있거든요. 스텝 3는 없죠. 스텝 3는 없고요. 아, 있다. 죄송합니다. 스텝 3를 보거나 필요할 때만 보게 될 거고요. 일단 스텝 2까지는 무조건 풀 거니까 진행하시면서 네. 일단 지금의 과제는 10페이지까지 모든 문제를 싸그리 정리합니다. 푸시다가 질문이 있거나 모르겠다, 헷갈린다, 아니면은 진도 나갈 때 이론 파트 나는 못 알아듣겠다, 언제든지 나오셔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홀드 하겠습니다. 자,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2개로 쪼갤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통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후딱후딱 정리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한소수라는 표현이 앞에서 나왔나 안 나왔나? 이 책에서는 아마 처음 나오나요? 유한소수라는 표현이? 네, 그러네요. 이 책에서는 처음 나와요. 우와, 그러면 유한소수가 있으면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유한소수라는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무한소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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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전에 봤던 순환소수도 무한소수 맞잖아요. 무한이 계속 나가니까. 그죠? 반복되는 마디가 있어요. 계속 나가요. 그죠? 그래서 무한소수는 사실은 2개로 나눠지게 돼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고요. 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유한소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죠? 유한소수에 대비해서 무한소수라고 개념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죠? 근데 무한소수는 다시 2가지 종류예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요. 정신줄 놓으시면 바로 그냥 못 알아들어요. 엉뚱한 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상태들이 별로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나도 상태가 안 좋고요. 듣는 분들도 상태가 안 좋고요. 어쩔 수 없어요. 가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수를 유한소수, 무한소수 나누게 되고요. 무한소수는 말 그대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점 찍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그리고 어떻게 점 찍고 뭐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아까 얘기했던 파이 같은 애들. 그죠? 이거 3.14 순환 없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반복 없이 마구마구 날아간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방금 전에 봤던 건 점 찍어서 표현할 수 있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에 대비해서 유한소수. 그죠? 유한소수라는 개념은 그럼 말 그대로 뭐겠어? 0.327 뭐 이런 식으로 끝나야 돼. 그죠? 그죠? 0.25 이런 식으로 끝나야 돼요. 그죠? 그죠? 0.1587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된다고요. 그죠? 끝이 있어요. 순환도 안 하고요. 그냥 딱 떨어지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의 특징을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결론적으로 이 자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1000분의 327. 이 자식은 100분의 25. 그죠? 이 녀석은 얼마? 소수점 4자리까지 가니까 10,000분의 1587. 이렇게 쓸 수 있네. 그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중요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한으로 외워야 돼요. 정말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형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결국 어떻게?
아, 10의 n승 형태. 이걸 10의 n승이라고 불러요. 10의 1승 하면 얼마가 되고요? 10. 10의 제곱하면 100이 되고요. 10의 3승 하면 1000이 되고요. 그죠? 10의 4승 하면 아까 봤듯이 만이 되고요. 그죠? 분모를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분모를 10의 n승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분수 형태로 바뀐 상태에서. 그죠?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죠? 분모를 10의 지수 형태, 10의 1승, 2승, 3승, 4승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수들은, 그런 분수들은 결국에 뭐가 되더라? 유한소수가 되더라. 맞아요? 거꾸로 유한소수는 10의 n승 형태의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지금 보니까 당연하네.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 걸 알 수 있대요.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뭐가 된다면은 이렇게 10, 100, 1000 이런 게 된다면, 그죠? 10은 결국에 뭐야? 10은 10의 n승 형태잖아요. 10이 1개, 2개, 3개, 4개 곱해진 10의 n승 형태. 그죠? 그런데 이 구조는 반드시 뭐밖에 없어요? 2하고 5의 n승 형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아,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분모의 소인수가 뭐하고 뭐밖에 없으면 2 아니면 5, 2 또는 5만 존재한다면, 2 또는 5만 존재한다면, 아, 걔가 유한소수가 될 가능성이 아마도 있겠네. 그죠? 그죠? 그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어떤 분수가 주어졌을 때, 그죠? 어떤 분수가 주어졌을 때 그 분수의 분모를 뭐로 만들 수만 있다면? 10, 100, 1000의 형태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분모를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10, 100, 1000의 형태로 만들 수만 있다면 아, 걔네들은 뭐가 되겠다? 유한소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겠어요? 자,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야 된다고요? 분모가 10의 배수. 그죠?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문제의 구조에 따라서 막 장난질을 칠 거야.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분모의 뭐만 만들 수 있다면 10, 100, 1000의 형태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걔는 100% 유한소수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오케이? 확실합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딸딸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래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분수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분모를 막 찢어 헤쳐보겠다는 얘기야. 그죠? 찢어 헤쳐봤더니 이런 식으로 가요. 그죠? 갔더니 2의 제곱에 5고 3이래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분모 분자에 뭐만 곱하면은 2 두 개 있고 5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분모에 2 하나 곱하고 분자에 2 곱.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하면 분수의 값이 변해 안 변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또 확인할게요. 2분의 1이란 분수가 있어요. 분모에도 2 곱하고요. 분자에도 2 곱했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하면 어떻게? 역시나 4분의 2. 2분의 1하고 변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하면 분수의 값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똑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구조를 보자면은 여기 약분한 다음에 정리해 봤더니 20이니까 2제곱 4, 5, 20분의 3, 20분의 3. 최초에 출발한 건 60분의 9였지만 기하분수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분모의 2제곱 5의 3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죠? 그죠? 자, 여기다가 만약에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한다면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5 곱하기 5를 했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2 두 개, 5 두 개니까 결국에는 자리 바꿔서 판단하면은 이 자식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5, 2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3, 5, 1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분모가 얼마가 돼버리고요? 100분의 15, 10의 n승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뭘 곱한다면? 분모 분자에 5를 곱한다면. 그죠? 그럼 이건 결국에 뭐가 돼요? 이건 0.15 이렇게 유한소수가 되고 끝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핵심은 뭐라고요? 분모를 뭐로 만들 수 있다면? 10, 100, 1000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죠? 자, 근데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이것이 28분의 2 출발해서 기하분수 약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정리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되면은 유한소수가 된다고요? 분모가 10, 100, 1000의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그죠? 근데 이거 분모를 10, 100, 1000의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2하고 7이에요. 이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해도 10, 100, 1000의 형태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분모를.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아, 이건 순환소수가 돼야겠네. 그죠? 이 녀석은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죠? 왜요? 분모를 10, 100, 1000으로 못 만드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정리하게 됩니다. 무슨 결론을 정리하게 돼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은 기하분수 약분했을 때 분모에 뭐만 있어야 돼? 2 또는 5만 있어야 돼요. 그죠?
2나 5 받기. 그러면 부족한 개수 만약에 있다면 추가해주고 분모 문제에 똑같은 거 곱해주고 10백천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 이 자식처럼 이런 거 이상한 거 섞여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겠다? 아, 이 자식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겠네.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자, 밑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25예요. 25번 내고 더 이상 약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 봤더니 5가 몇 개야? 2개. 그죠? 그럼 10백천 만들려면 2가 몇 개 필요하겠어? 2가 2개 필요하겠네. 그죠? 그러면 5, 20, 5, 20, 100대 버릴 거고요. 여기 4 곱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4 곱해야 돼요. 2의 제곱. 그죠? 그럼 여기 9, 4, 36대 버리고요. 그럼 100분의 36이니까 0.36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밑에 40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8, 5, 40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5. 이 몇 개? 3개. 5 1개. 그죠? 그럼 이 자식을 10백천 만들어주려면 5가 몇 개 더 있어야 돼요? 2가 3개 있어요. 그럼 5가 2개 더 필요하겠네. 그죠? 5가 2개 더 필요하고 여기도 5가 2개. 분모 문제에 똑같은 거 곱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5 3개, 2 3개니까 10의 3승. 12 3번 곱해지니까 분모는 1000으로 바뀔 거고요. 1000분의 25가 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0.025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1000분의 25예요. 자릿수 정확하게 여기 공 하나 추가되는 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거 판단 안 되시는 분 계시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그러면 그냥 튀어나와서 물으셔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고민한다고 해결 안 돼요. 들고 나서 물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한소수로 쓰일 수 있다. 어떻게 된다면 분모가 10백천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죠? 자, 필수 예제 볼게요. 자, 버리고 약분 끝났죠? 분모 보니까 5, 4, 20이니까 5하고 2밖에 없어요. 이 자식 되고요. 그죠? 이 녀석은 돼요, 안 돼요? 약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약분 안 끝났네요. 그죠? 약분 더합니다. 3, 9, 27, 3, 1은 3, 3, 4, 12, 14분의 9로 나타낼 수 있네요. 그죠? 자, 기하분수 됐는데 분모에 2, 7. 7 있네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자, 이 녀석은요. 약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죠? 더 이상 약분 안 됩니다. 기하분수예요. 그죠? 분모는 3하고 13대 버리네요. 아, 이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자, 이 녀석은요. 42, 6, 7에 40이니까 7 약분되고 6만 남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분모에 2, 5밖에 없네. 어우,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녀석은요. 11하고 55에서 약분되고 여기 5만 남을 거고요. 어우, 더 약분돼요. 그죠? 분모에 뭐만 있으면 2하고 5만 있다면 10백천으로 강제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녀석도 되겠네요. 그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결국에 뭐? 그르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이 자식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유한소가 된다는 얘기는 분모에 10백천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근데 요수에다가 뭘 곱해서 이 a라는 수를 때려 곱해가지고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유한소수가 못되게 막는 애가 누구예요? 분모에 있는 7이죠. 그죠? 그럼 이 자식을 제거해야 돼. a를 곱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분모에 3도 제거해야 되네요. 그죠? 3도 죽여 없애야 되네요. 그죠? 3도 없애야 되고 7도 없애야 돼요. 뭘 해가지고? a를 곱해가지고. 그죠? 그럼 a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뭐야? 7의 배수여야 돼요. 그죠? 그럼 제일 작은 값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최소한 21은 곱해야겠네요. 그죠? 왜요? 3도 없애야 되고 7도 없애야 돼요. 약분하고 없애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a는 얼마? 21은 최소한 돼야지. 21의 배수가 되면 다 되는 거고 당연히.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빠르게 문제 확인할게요. 11페이지에. 홀드하겠습니다. 문제 확인하시고 정답까지 체크하시고 채점까지 하신 다음에 수업 따라오셔야 합니다. 홀드할게요. 자, 현장 강의분들의 열렬한 반대로 인해서 뒤에 진도는 취소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여기 11페이지까지만 정리하고요. 그리고 시트 정리, 문제풀이 시트 좀 정리 좀 하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뒤에 파트가 그나마 조금 더 아름답고 쉬워질 것 같아요. 그냥 끊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끊어서 가기로 했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1챕터 중간으로 끊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종료 처리하겠습니다.